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분이 다시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이 다른 당권 주자들 다 만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대놓고 거절했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 어제 만나서 출마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포옹도 막 하시고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정부 여당 같이 몰락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깊은 한숨. 첫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자꾸 애 취급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이 꼰대 정신의 발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왜 자꾸 이러실까 홍준표 시장이. 그냥 첫 번째로는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국정농단 수사 때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들이 보수파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수사하고 그 과정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세 번째로는 홍준표 시장님도 2027년 대권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 본인이 이 당에서 좀 자리를 잡고 대선 후보로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싫은가 봐. 왜 그런지 왜 모르십니까? 왜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을 이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이거 한번 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 다 애라고 여기도 지금 네. 약간 애보다는 조금 더 나이 드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저는 우리 성지영 앵커도 애죠. 애지만은 곧 이제 곧 지천명이신 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높게 평가하냐면은 일단 굉장히 투명하다. 첫 번째. 투명도에서 전혀 이물감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은 공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윤핵관들이라든지 나와가지고 뒤로 말 만들고 험담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평가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도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금도가 유일하게 있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금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을 자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는 비판을 안 하고. 저는 딱 이 홍준표 시장 요즘 특히 보는 딱 느낌이 뭐냐면은 신났네 홍준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계속 글 쓸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 우파 지역에서도 좀 약간 너무하다 조금 너무 노이즈 일으키고 지금 저렇게 비판하는 게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호응이 있어요. 뭐가 호응이 있냐면은 당권 주자들이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인사하러 와야 되고 머리 한번 숙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페이스북 올린 거 말고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 있잖아요. 장광설을 들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해요. 막 신나서 내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난 거야. 만나기 싫어서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차기 대권 주자 견제 요것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신념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 진짜가 살려야지 어디 강남 좌파 같은 애들 계속 용병 불러다가 그러니까 고목처럼 지킨 나를 하라고 이제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나야 나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전당대회가 어쨌든 영남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남을 대표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심을 영남 이제 40% 전체 당원에 어떻게 표심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은 아마 선거 한 달 동안 내내 홍준표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책임 당원 한 30년 한 분들 몇 번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홍준표 시장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거 여론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홍준표 시장의 좀 입을 자제시키는 게 한동훈 후보로서는 좋죠. 왜냐면 계속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그래 저 말은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때리면 그 말이 이제 좀 프레임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세뇌 교육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이고 홍준표 시장님 저 좀 만나요. 2번. 싫어 너 안 만나. 나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저 안 찾아갈게요. 이랬잖아요. 그것 자체가 참 정치력이 없는 바보 같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제가 하여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뭐 시장님의 경험과 경륜 잘 배우고 고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온갖 아부를 다 해야죠. 그렇게 찾아가요. 근데 안 만나죠? 그럼 시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거기서 안 오면은 집 앞에 가서도 기다리고 이렇게 만나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의 편은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지상정이니까 좀 욕은 덜 할 거 아니냐. 만났는데 계속 글을 쓰지는 않을 거다. 좀 뭐 만나보니까 좀 뭐 선물도 주고 뭐 좀 사람 괜찮네. 뭐 잘해봐요. 내가 뭐 앞으로는 그렇게 뭐 비판 안 할게요. 뭐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들인다고 본인이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좀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만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묘한 게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아주 온갖 극찬을 다 했잖아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2022년 그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유일하게 홍준표 시장의 편을 든 사람이 저였어요. 방송계에서 네. 정말 이게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시장이 낫다. 이게 정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저 만나가지고 막 다른 얘기도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말이야 장 소장 같이 청와대 들어가서 같이 국정 운영하자 막 저한테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 과정 중에 원희룡 후보는 엄청나게 홍준표 시장을 깠어요. 그치. 맞아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좀 옹호하면서 그런 사람도 용서했잖아요. 원희룡 장관 제가 저 몇 번 만나려고 그냥 뭐 제 진정성을 알려드리고 정말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덕담을 들었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의 이러한 노하우를 좀 배우셔라.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장성철 소장이 자신 지지해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때는 진짜. 장성철이가 지지를 해가지고 전 지지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공정하게 평론을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이제 홍준표 시장 비판을 했거든요. 네.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이 비판하는데 제가 옆에서 좀 동조 좀 하고 고개를 좀 끄덕였거든요. 그걸 보셨나 봐. 제가 몇 달 전에 대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비서실장한테 저 시장님 좀 만나 뵙겠다고 인사드리겠다고 그것도 연락이 없더라고. 방자하다 걔 말이야 내 욕하는데 동조하는데 왜 오냐 막 그래가지고 저 시장님이 좀 안 만나시겠다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정이 있으신 분 같아요. 시장님 사랑합니다. 네, 하실 거예요. 저 요거 짧게 하나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때림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사실은 세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세뇌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본인의 아젠다. 근데 옆에서 계속 홍준표 요 페이스북이나 이 발언들이 계속 노이즈가 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는 방향, 원하는 속도로 가지 않고 오늘도 지금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이 소위 말해서 고개를 숙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한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한번 이렇게 만나달라고 해서 동정표를 유도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저는 때릴 거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과 달린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때리고 오히려 그거를 후벼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약한. 지 또 급할 때는 고개 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층의 유권자들도 사실은 물론 이제 나경원 뭐 후보처럼 이제 동정표를 얻는 뭐 상황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지도자를.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접는 것이, 그러니까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바쁘시다니까 안 만날게요. 뭐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달리는 모습은 저는 좀 플러스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홍준표 후보 쪽에 지속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랑 막 홍준표 후보가 막 거의 비슷해지려고 할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이 저 홍준표 안 돼요. 미사일을 그냥 빵빵 쏘는 거예요. 그게 막 기사화가 되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 영향력 발휘하고 윤석열이 돼야 돼요. 막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일주일에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판세에 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빅 스피커들은 나를 욕하지 않더라도 입 다물게 하는 것도 상당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시장 만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계속 7월 23일까지 계속 안동훈 애는 안 돼. 뭐 그럼 어떡할 거냐고. 네? 사람이 표리부동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원희를 용서해 주는 거 봐봐요. 이건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어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